1132화의 첫 번째 주장면은 엘바프의 아이 코론입니다. 제가 엘바프에서 샹크스에게 베어 태워달라고 하던 꼬마의 이름이 밝혀졌습니다. 이 아이의 이름은 코론인데 일본어이기에 코론으로도 콜론으로도 읽을 수 있죠. 여기서 재밌는 건 콜론은 쌍점을 뜻합니다. 보통 쌍점은 시간과 분을 구분할 때 누군가 대결할 때 쓰인다는 겁니다. 샹크스를 동경했던 코론은 현재 루피 역시 동경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코론이라는 이름은 주 샹크스와 루피의 덱을 암시할 수도 있는 걸까요? 현재 정황상 붉은머리 해적단은 루피의 사나 바르톨로메오 해적단을 괴멸시켰습니다. 루피에게 사나 해적이란 친구 그 자체입니다. 즉 친구를 위험에 빠뜨린 샹크스와 루피의 대립이 나올 수도 있다는 거죠. 다만 저는 이 괴멸이 샹크스의 행동이 아닌 오해라고 생각하는 만큼 혹여나 대결이 나온다 해도 오해는 풀릴 거로 보이죠. 예를 들어 바르톨로메오가 살아 돌아오며 범인은 샹크스가 아닌 다른 자이다라고 지목하며 말이죠. 물론 콜론의 이름 떡밥은 말 그대로 루피가 샹크스와 대등한 위치라는 걸 의미하는 걸지도 모르겠네요. 다음 주의 장면은 엘바프의 3세계입니다. 도리부록에는 엘바프에 3개의 층이 있다고 합니다. 하늘의 세계 1000개, 태양의 세계 1개, 지옥의 세계 0개. 여기서 재밌는 건 카이도의 공격 기술 항삼세라는 기술이 있는데 항삼세의 뜻은 8대 명왕의 하나라는 의미도 있지만 세계의 세계를 정복한다는 의미도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재밌는 건 카이도의 항삼세 기술 플레임을 항삼세 라그나로크라는 거죠. 카이도와 엘바프가 무슨 연관이 있다는 떡밥일 수도. 분명한 건 카이도와 빅mom은 도리부르기의 기술 폐해를 쓴 적이 있기도 하죠. 이 부분에서 또 하나 주목할 건 조로입니다. 분명한 건 조로는 지옥의 왕이 된다고 했습니다. 과거 조로가 불을 자르는 검 연분소드를 가지고 싶다고 말한 뒤 실제 불을 가르는 검의 소유자가 된 것처럼 지옥의 왕이 되겠다고 선언한 조로는 지옥의 왕이 될 겁니다. 그 지옥은 엘바프의 지옥일지도 모르겠네요. 이 부분에서 또 하나 지목할 건 하늘의 세계입니다. 2년 전 간폴은 청해에서 하늘섬으로 가는 방법이 2가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는 타이밍을 잘 맞춰 1분간 노거 스트림을 타고 성구름 안으로 진입하는 것. 다만 이 방법은 전원이 전멸하든지 도착하든지 둘 중 하나죠. 그리고 두 번째는 하이웨스트 정상을 경유하는 것이라고 하지만 이 방법에 대해서는 자세히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번 엘바프 편에서 하늘의 세계가 있다고 공식적으로 나온 만큼 하늘섬으로 가는 두 번째 방법은 엘바프를 통해 가는 걸지도 모르겠네요. 분명한 건 하늘섬은 고대왕국의 모태 달과 연관되어 있는데 저는 최근 영상에서 엘바프에서 에넬과 우르지가 등장할 수도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제 가설대로라면 이들이 하늘의 세계와 연관되어 등장할지도 모르겠네요. 자세한 이야기는 이 영상을 참고해주세요. 다시 돌아와 도리부로기는 3개의 세계만 있다고 했습니다. 다만 3개의 세계 속 북유럽시나 위그드라실처럼 9개의 영역까지 있는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네요. 다음 주의 장면은 코론의 회상에 나온 샹크스입니다. 1998년 오다스는 한 인터뷰를 통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샹크스가 만화에 자주 등장한다는 것을 보면 원피스가 최종장에 돌입했다고 추정할 수 있습니다. 와노쿤이 막판부터 샹크스는 정말 자주 등장하고 있는데 진짜 원피스 끝이 보이는 걸로 보이네요. 다음 주의 장면은 무지개입니다. 엘바프의 모티브 북유럽 신화에서도 무지개의 다리가 존재합니다. 엘바프의 무지개 다리는 이를 모티브한 걸로 보이죠. 여기서 재밌는 건 도리부로기는 이 무지개를 태양석 페인터로 그린다고 합니다. 아마 이 원리는 과거 표지연재 속 미스 골든위크가 하늘에 그린 무지개와 유사한 성질이지 않을까 싶네요. 더 나아가 무지개를 바다처럼 이용할 수 있는 것은 하늘섬의 해로석 성분 파이로브로인에 인해 만들어지는 것과 같은 성질인 걸로 보이네요. 그런데 깨알 우솜 니카포즈모죠. 다음 주의 장면은 로키와 루피의 거래입니다. 1131화에서 로키는 샹크스가 왜 엘바프에 왔는지, 왜 자신을 만나러 왔는지에 대해 궁금하며 거래를 하자고 했습니다. 1132화에서는 정확히 무슨 거래인지 밝혀지진 않았지만 그 전에 로키가 쇠사슬의 자물쇠를 풀어주면 해적단을 없애준다는 거래를 먼저 제의한 만큼 로키와 루피의 거래는 샹크스에 대한 정보를 주는 대신
로키를 풀어달라는 거래인 걸로 추정됩니다. 아마 루피는 이 거래를 받아들인 걸로 보이죠. 로키는 세계의 종말 라그나로크를 만든다고 했는데 루피의 순수함으로 인해 로키가 해방되며 정말 라그나로크를 만들지도 모르겠네요. 다음 주요 장면은 1132화 마지막에 등장한 실루엣입니다. 1132화 마지막에는 의문의 실루엣이 등장했습니다. 그런데 삿갓을 쓰고 있는 걸로 보아 1124화에서 삿갓을 쓰고 누군가를 기다리던 마지막에 등장한 실루엣인 걸로 보이죠. 그렇다면 생각해볼 건 이자는 누구일까입니다. 사실 1124화에 실루엣이 등장했을 때 저는 이자가 스코퍼 가반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로저 작전의 핵심 인물 크로커스 레일리 등 중요 지점에서 루피 일당을 도왔다는 점, 1124화에서 누군가를 기다리던 남자의 실루엣과 함께 밀짚 모자 일당의 연애 장면이 나왔는데 우훅과 초파의 옷에 적혀있는 글자를 합치면 스코퍼가 된다는 점으로 보아 저는 이자를 스코퍼 가반으로 추정했습니다. 그런데 1131화 속 등장한 로키의 친구인 괴수들이 스트롱월드에 등장한 동물들과 비슷하다는 점, 심지어 1128화에 나온 메뚜기 자동차 역시 스트롱월드에 먼저 등장했으며 로키의 부하들이 쓰는 방독면 역시 스트롱월드에서 시키가 쓰고 나온 적이 있다는 점, 루피가 시키를 쓰러뜨린 기술이 고무고무 기간트 토르 X인데 국리로 신화를 모티브한 엘바프에서 토르는 빠질 수 없는 인물이라는 점, 엘바프가 진행되기 전 보다스는 원피스 질문 코너 SBS를 통해 본편을 통해 시키가 등장할 거라고 암시했는데 과거 표지 속 크로커스와 술을 마시던 인물이 시키로 추정되는 걸로 보아 삿갓을 쓰고 있는 이자는 시키일 확률 역시 높았죠. 그런데 이번 1132화에서 공개된 실루엣이 크로커스와 술을 마시던 인물과 매우 비슷한 걸로 보아 이자는 시키일 확률이 스코퍼 가반보다 높아졌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물론 스코퍼 가반도 긴 머리이기 때문에 스코퍼 가반이 삿갓을 썼다고 본다면 이제가 스코퍼 가반이 아니라고 말을 못하긴 하죠. 그런데 저는 이제가 시키가 아니라 스코퍼 가반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유를 설명하기에 앞서 1132화 풀버전 리뷰에서 당연히 이자를 시키라 생각하며 이자를 시키처럼 이야기한 거 먼저 사과드리겠습니다. 당시에는 이자가 당연히 시키라 생각했는데 이번 1132화를 분석해본 바 저는 이자가 스코퍼 가반일 확률이 훨씬 크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결정적인 이유는 크로커스와 함께 술을 마시던 자는 시키가 아닐 확률이 크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자를 시키라고 추정한 이유 중 하나는 크로커스와 술을 마시던 삿갓의 남자가 시키로 추정되기 때문에 이자처럼 삿갓을 쓰고 긴 머리를 한 남자는 당연히 시키라고 추정했습니다. 마침 떡밥까지 들어맞았죠. 그런데 이 장면은 631화 표지 현재 세계의 가판에서 시리즈에서 나온 장면입니다. 세계의 가판에서 시리즈는 루피 일당의 현상금이 오른 수배지를 각 인물별 지인들이 보고 기뻐하는 모습을 주로 담는 표지 현재입니다. 즉, 이 표지 현재는 부르게 지인들이 부르게 현상금을 보고 기뻐하는 장면이어야 하는데 크로커스와 라분을 제외하고 시키의 등장은 조금 뜬금없다는 거죠. 물론 헤어스타일, 옷, 스타일만 보자면 시키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부룩을 위한 표지 현재에서 부룩과 연관성이 전혀 없는 시키보다는 병을 얻어 부득이 선장직을 부룩에게 넘겨주고 현실적으로는 사망했다고 여겨졌던 킬리코 요키가 기적적으로 살아있었고 노년의 나이에 크로커스와 라분을 만나 부룩의 근황을 듣고 기뻐하며 함께 술잔을 기울이는 상황이 훨씬 어울리죠. 게다가 죽은 줄 알았던 인물들이 살아나는 건 원피스의 뻔한 플래그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만약 제 가설대로 이자가 시키가 아니라 부룩의 전선장 요키라면 엘버프에 등장한 이자가 시키일 확률은 굉장히 떨어집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이자를 시키라고 추정했던 결정적인 이유는 크로커스와 함께 술을 마시던 자가 시키로 추정되었는데 1132화에 등장한 실루엣이 이자와 비슷했기 때문입니다. 제 가설대로라면 시키가 엘버프에 등장할 이유는 스트롱월드의 연관성밖에 없죠. 다만 스코퍼 가반에 등장할 이유가 분명히 존재하며 스코퍼 가반 역시 긴 머리에 뒷머리가 엘버프에 등장한 자처럼 삐죽삐죽 거리는 자이죠. 저는 개인적으로 스코퍼 가반을 밀고 싶네요. 다음 주요 장면은 탐험가 루이 아노트의 글입니다. 1132화 풀버전 분석 부분에서도 말했지만 루이 아노트는 과거 리틀 가든에 대한 이야기를 쓴 브레그맨의 작가입니다. 탐험가 루이 아노트는 엘바프에도 온 것으로 보이죠. 그런데 이번 1132화 마지막에 루이 아노트는 엘바프에 오래 있어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다만 개인적으로 봤을 때 원피스에서 이런 말들은 막상 뚜껑을 열어보면 아무것도 아닐 때가 많았습니다. 그렇다면 루이 아노트는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저는 여기서 시키 떡밥을 주목했습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엘버프는 시키와 연관되어 있는 떡밥이 나오고 있습니다. 크게 보자면 스트롱월드와 연관되어 있는 떡밥이 나오고 있죠. 그렇다면 혹시 루이 아노트의 이 인용구는 데프트 그린의 위험 때문 아닐까요? 원피스 필름 스트롱월드에서는 동물들이 싫어하는 냄새를 발하는 동나무가 있는데, 이 동나무 데프트 그린이 내뿜는 냄새에 오랫동안 노출되면 몸이 마비가 되고 녹색, 흉한 반점이 생깁니다. 즉 루이 아노트는 엘바프의 숲속에 오래 있으면 안 된다고 경고한 게 아니냐는 거죠. 분명한 건 엘바프는 스트롱월드와 연관성을 보여주었으며 로키의 부하들도 독에 마비되지 않기 위한 것처럼, 즉 스트롱월드에서 독에 중독되지 않기 위해 식기처럼 방독면을 쓰고 있기도 하였죠. 게다가 이 독은 스트롱월드에서만 등장하는 게 아닙니다. 실제 오다스는 원피스 질문 코너 SBS를 통해 아마존 릴리 인근 무인도 아무도 없나 섬에서 독이 없는 데프트 그린의 근현종이 자란다고 말하기도 했죠. 분명한 건 엘버프에 등장한 괴수들은 아무도 없나 섬의 동물과 비슷한 크기, 비슷한 구도로 나오기도 했습니다. 계속해서 만화를 살펴보니 이 떡밥들은 시키의 등장보다 스트롱월드에 나온 데프트 그린의 떡밥이 아니었나 싶네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